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영장입니다. 앞으로 8시간 정도 뒤쯤이면은 6월의 가장 큰 핵심 이슈인 금리 결정, 회의록, 그리고 기자회견까지 공개가 됩니다. 보통 이번 반년 동안 이 FOMC 일정에 따른 패턴은 직전에는 올라가고 그 다음 이후에는 쏟아지는 그런 결과가 비트코인과 나스닥에서 벌어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FOMC 일정 직전에 비트가 저가를 갱신을 하면서 빠지고 있고요. 이게 별로 커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 김프로 버티는 듯해 보이고요. 우리가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밑에 내려앉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제자에 급등 또는 하락 이후의 이 되돌림 수치에 대해서 굳이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들어갔던 분들은 엑시 같은 코인들 많이 들어갔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이런 단기 반등 여기서 주워서 여기서 파는 거는 좋아요. 근데 올라가는 거 잡다가 물리면은 정말 희망마저 빼앗을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더리움도 거의 100만 원 볼 법한 그런 무서운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왜 빠지고 언제 사야 되는지. 근데 이에 대한 해답은 사실 오늘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영상 후반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20에서 22K에 못 주셔서 되게 송구스럽다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거는 주봉상 5일선, 21선, 이격으로도 매매를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만큼 기본이 중요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격이 줄어들 때 매수 관점을 세울 거고요. 아직까지는 그러한 관점이 보이지가 않고 이 5일선이 우하향만 하고 있으니까 이 지점 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옆으로 미는 그런 이동평균선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에 해당해요. 이렇게 되면은 21선은 당연히 눌리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이격이 줄어들 것이고요. 이런 구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거래량 대비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어제자 영상에 거래 대금이 커지고 있다. 이거 좋은 징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개 따지지 않고 뭐 하나만 보셔도 좋습니다. 이것도 기본에 해당하니까 이런 장에서는 기본만 챙겨 가셔도 낚이거나 아니면 크게 잃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게 나스닥이죠. 나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은 무적의 13K에서 저항받고 다시 H자 형태로 내려오고 있고, 남은 매물대가 좀 약간 강력해 보이기는 한데 11K 부분 있죠. 이거 아마 악재는 안 터질 것 같은데 만약에 터져서 여기 더 내려간다면은 정말 진짜 암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만 체크를 하셔도 될 듯하고, 지금 하락세가 좀 무섭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거래량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하지만, 자, 여러분들 추세선 그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긋거나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그어서 여기 터치하면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락 추세에 있어서 추세가 이렇게 가속화되는 거는 그 추세가 추후에 꺾일 거를 암시한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늘 그래 왔어요. 하락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가속화된다. 그럼 하락 추세가 종료되고 횡보 구간, 버티는 구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전에도 똑같고 지금도 같습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공포 심리를 느끼고 특정 가격대를 무너뜨리면서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하죠. 그 가격이 무너지면은 패닉셀이 나온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제자 패닉셀이 나왔다라고 간주를 하고 들어갔지만 그 구간이 지지 구간이 아니었다. 지금 현재 20K가 제가 봤을 때는 20K가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구간에 터치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한 2%, 2.5%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약간 가속화된다는 느낌을 여러분들 익숙치 않을 거예요. 그냥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패턴도 있구나. 뭐 우리가 디센딩, 어센딩, 뭐 아니면 수렴, 뭐 패턴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외에도 네, 이런 패턴도 있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해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량만 볼게요. 제가 지금의 거래량을 보고 이게 어제자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은 증가를 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도 꺾이는 기세를 보였던 적도 있지만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이 추세는 거래 대금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라고 보셔도 좋고요. 그렇다면은 저가를 체크했을 때 이 거래 대금의 수는 만약에 여기가 최대량이라면 그때 최대량이라고 했는데 더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 대금이 이렇게 생겼죠. 그럼 특정 매물대를 건들면서 이게 그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이런 식으로 낮아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락이 더 존재한다면 거래 대금은 더 커지고 그 구간을 기점으로 낮아진다라고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저점은 이런 구간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제자랑 뭐가 다르냐? 최대 거래 대금이 사실 더 하락을 하면 더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아직 남았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주봉상 이런 크로스가 뜰 만한 지표가 되기 전까지는 좀 안전하게 매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봉에서 약간 답답함을 느끼신다면은 일봉으로 바꿔 놓으시고요. 일봉상 5일선과 21선 접촉하거나 아니면 5일선이 이 우하향하는 추세가 종료가 되면은 그때 매도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스캘핑을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주봉보다 짧은 관점을 원하신다면은 적어도 이렇게 이평선이 옆으로 미는 그런 자리가 나와야 적어도 큰 손해는 안 입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뭐 4시간, 1시간, 뭐 30, 11 이런 거 체크하기 전에 주봉 하나만 보고 갑니다. 댓글이 점점 많아지는 거 보니까 따라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믿건 안 믿건 간에 저랑 같이 버티시는 거니까 다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